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단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밖에 네. 비 오나요? 지금은 비는 그쳤어요. 아, 그친 게 네. 아니고 오늘 또 많이 내린다고 또 하는데 온다고 하나요? 네. 매니저님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아, 네네네. 잠깐만요. 역대 가장 네. 긴 장마가 49일째 이어졌는데 이제 2020년에 그 기록을 곧 깬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예담 씨가 전문 영역을 살려가지고 지금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오늘 왜 이 날씨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오늘 우리 MBN골드 매일경제TV 방송국 앞에 신호등이 다 마비가 됐었어요. 네, 아침에.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막 정말요? 오셔가지고 막 이 수신호로 교통 통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도 방송이 있으니까 바빠가지고 빨리 좀 보내주지 하면서 좀 짜증을 냈었는데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어저께 우리 8살 그 어린 학생이 그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 걸 네. 20대 우리 경찰관 한 분께서 맞습니다. 그냥 네. 아무 구명조끼도 없이 이제 급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생명을 또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감동적인 게 그 고모 경강님의 아버님이 10몇 년 전에 또 이 그 경찰관이었는데 오. 역시나 이제 그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순직을 하셔가지고 표창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좀 감동을 받아서 내가 횡단보도에서 오늘 빨리 안 보내준다고 좀 짜증냈던 거 속으로 좀 반성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태풍 때문에 지금 또 피해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좀 피해가 없기를 만반에 좀 대비를 하셔서 우리 예담 아나운서가 이번 주 주말까지는 비 피해가 좀 많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비가 또 많이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또 주의를 또 놓지 마시고 경계를 잘 하셔서 피해 없이 이번 장마 좀 잘 마무리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좀 방긋 웃을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저도 이렇게 좀 반성을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네. 파이팅을 무척 장전하고 왔거든요. 네. 우리 또 한번 열심히 영민한 투자 달려봅시다. 네. 매니저님 이번 주 장을 제가 한번 이제 좀 돌이켜 봤더니 네. 약간 뭐랄까 정말 과열이라 할 정도로 좀 과열 장세가 이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야, 진짜,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그냥 공이 다 정말 거침없는 상승 랠리가 네. 좀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숨고르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조금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지수의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번 주에 뭐 LG화학, 삼성 SDI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계속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이 그야말로 뭐 오버슈팅에 가까울 정도로 네. 엄청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 오히려 나머지 섹터 IT라든지 5G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숨고르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수 자체가 워낙 좀 빠르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열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숨고르기 과정 이후에 다음 이제 순환매 랠리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를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제 스토리를 보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그동안에는 이제 꿈을 먹고 사실 성장할 거다 시장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네. 올라왔었는데 막상 이제 2분기 때 실적을 발표를 해보니까 LG화학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죠. 그쵸.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펀더멘탈적인 이제 이슈가 같이 이제 좀 동반이 되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거침없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반기 때 또 우리가 어느 섹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물론 2차 전지 종목들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5G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가 움직인 논리와 비슷한 흐름으로 투자 사이클이 진행되는 업종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숨고르기를 하고 예열 과정을 거칠 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5G 그다음에 IT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어제 제가 이제 네페스라는 종목도 리뷰를 좀 해드렸었고 네. 비메모리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조정이 조금
조금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뭐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5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본격적인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AMD라든지 이런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물량을 유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점은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더욱더 TSMC를 추격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섹터들을 네. 시장이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좀 쉬고 있을 때 선점을 해놓으신다면 분명히 이제 2차 전지와 같이 급등 랠리를 펼칠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신규 진입하시는 시장에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반기 투자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집중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주목해봐야 할 업종들과 대응 전략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만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만도라는 종목 조금 뜬금없는 종목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사실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스몰캡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만도라는 종목, 덩치는 조금 큰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은 뭐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요즘에 이제 뭐 급등하고 있는 대형주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만도는 아주 가벼운 스타일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미래차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걸 보면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어닝 쇼크를 딛고 만도 역시도 추세적인 상승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3만 원대가 이제 단기 매물 저항이 조금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살짝 뭐 갭상승 출발하면서 3만 원대 위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네. 3만 5천 원 정도의 이제 1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결코 이런 종목들이 무거운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반기 때 이제 역시나 미래차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만도가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특히나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탑재되는 ADAS와 관련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만도는 상승을 하면서 좋은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5,000원까지 편안하게 보유 한번 해보시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7월 31일에 꼽아주셨던 대보 마그네틱인데 순조롭게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려가고 있죠? 네, 오늘 뭐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네. 대주전자재료 특히나 또 SKC 이런 종목들이 제가 줄줄이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는데 SKC도 오늘 상향 조정한 목표가 85,000원을 뭐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일제히 다 이제 신고가를 좀 찍어주는 흐름인데 대보 마그네틱은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수혜주죠. LG화학이 그야말로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삼성 SDI도 못지않게 이제 급하게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보 마그네틱은 6월 24일 날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이제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를 1만 평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네. 실제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준공이 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하이니켈 이제 신공장은 하이니켈용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이 첨가제를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SDI 향 수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기업이고 배터리 셀의 이제 세계적인 이제 증설 이슈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자석 탈철기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이제 EMF라고 하는데요. 이 탈철기 매출도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보 마그네틱이다. 이름이 좀 생소해서 이 종목이 왜 2차 전지 관련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세히 한번 분석 좀 해드렸고 실제로 이제 매수 가격 34,000원에서 가격적으로 따지면 뭐 얼마 올라온 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하면 한 11%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과 달리 상대적인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직전 고점을 강하게 한번 좀 뚫어줬고 4만 원짜리만 이제 돌파를 좀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충분히 이제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조금 더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이죠. 매니저님, 오늘도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네. 볼까요?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오늘
SKC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매니저님. 네. 0297님이시고요. SKC 72,000원에 매수했는데 목표가 제시해주세요 하셨어요. 72,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마도 이제 지난주 내지는 이번 주 초반에 매수가 오.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7월 31일 날 이 종목이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7만 원 저항을 이제 강하게 뚫어 올릴 때 그 자리에서 아마 매수가 좀 되신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9만 원 근처에서 저는 절반 정도 이제 차익을 좀 챙겼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추세가 좀 살아 있기는 해요. 7만 2천 원대 이제 매수하셨으면은 뭐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이 지금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익절 가격만 딱 잘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8만 1,500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좀 잡아 놓으시고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9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9만 원 정도 구간까지 또 올라가면 약간의 이제 가격 저항 이후에 저는 뭐 길게 보면 올해 하반기까지 보면 SKC의 목표가는 거의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SKC는 또 동박과 관련된 수혜 그리고 IT 쪽에서는 블랭크 마스크 이제 양산에 관련된 수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IT 동시에 이제 겹포제를 가진 종목으로서 뭐 중장기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1차 목표가는 뭐 9만 원 정도 수준에서 단기 수익을 챙기는 관점,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익절 가격 82,500원, 뭐 82,000원 정도의 익절가만 잘 설정해 두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637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남성이고요. 2,995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손절해야 할지 홀딩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여성이 아니고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내가 이 얘기를 네. 할 것 같았어. 네, 죄송하고요. 먼저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그쵸. 하셨기 때문에 그쵸, 제가 그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손절 매도를 좀 어느 정도 각오는 하신 것 같으니까 짧게 좀 매도를 하셔서 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어떨까? 추세적으로 좀 흘러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뭐 2,4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8824님 사연도 읽어드릴까요? 유니캐스트인데 11,550원의 비중 15%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연 주셨어요. 네, 유니캐스트 사실 이제 조금 단기 고점에서 매수는 되셨지만 충분히 저는 뭐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추세적인 흐름만 본다면은 뭐 10,000원 정도 자리가 단기 하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라는 게 원래 제가 이제 파동을 조금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사실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하는데 한 3주 정도밖에는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한번 올라오고 나서는 팔고 싶은 욕구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매물을 좀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슈 없이 그냥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잡히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10,000원 정도 자리만 오면은 누군가는 매수를 하면서 가격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다음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네.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 2차 상승이 진행될 때는 전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13,000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조금 제시를 좀 해드리고 편안하게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00원짜리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13,000원 목표가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 영민 매니저의 원샷 원킬 종목이 있죠. 네, 오늘 뭐 명실상부 원샷 원킬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 아, 이게 또 조금 가격이 좀 올라왔는데 점심시간에 분명히 조금 조정이 들어온 걸 제가 보고 왔는데 또 조금 올라와 버렸는데요. 28,000원에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만도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산 밥캡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라고 알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뭐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무거운 스타일의 종목이긴 한데 왜 굳이 오늘 김영민 매니저가 두산 밥캡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느냐? 오늘 아침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도 그렇고요. M&A라
합병이라는 거, 인수합병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좀 시장에 많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이제 두산 바켓이라는 종목이 또 인수합병과 관련돼서 또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민감 섹터, 특히나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도 중장비나 굴삭기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두산 바켓이 거의 뭐 탑픽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토목과 관련된 이슈가 뭐 불거질 수밖에 없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도 이전과 관련된 얘기, 부동산 가격은 좀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가격이 또 폭락하는 건 또 무서우니까 수도 이전이라는 또 카드를 가지고 경기를 또 좀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산마켓 2분기 때 실적은 예상치를 조금 충족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한 643억 정도, 매출액은 한 9천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부터 시작되는 이 경기와 관련된 사이클을 좀 주목을 해본다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 이제 투자되는 그런 모멘텀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M&A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산그룹이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바켓을 같이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매각을 할 것인가 그 얘기도 지금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같이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두산 바켓은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 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두산그룹의 네. 임직원이 전체적으로 두산 바켓에 오너 일가의 임원 자체가 아예 없고요. 국내에 고용된 직원은 한 82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미국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네. 알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도 사실상 매각을 할 때 가장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두산 바켓이기 때문에 같이 뭉뚱그려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분리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러면 오히려 두산 바켓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두산 바켓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중국 소형 굴삭기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또 나왔거든요. 네. 중국 굴삭기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는 중국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막대한 자금을 이제 풀어놨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경기 부양하는 데는 그냥 토목공사가 가장 최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국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결국 SOC 투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대선 정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도 바로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28,000원 현재가 말씀드렸고요. 박스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행보하고 있잖아요.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이제 박스권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거래가 들어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매각에 대한 이슈,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러 대량 거래를 많이 좀 수반이 좀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 28,000원에서 29,000원짜리에 이제 매물 저항만 한번 뚫어낸다면 하반기 때까지 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대차의 주가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직전 박스권에 매물 소화를 하고 한 단계 이제 딱 들어 올리고 나서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산 바켓 역시도 직전 고점의 매물을 한번 뚫어낸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하게 동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3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올 연초에 35,000원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 자리까지 가격 회복을 한번 보고 목표가 3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두산 바켓 소개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이 있죠? 네, 제가 이제부터는 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그쵸. 해드리고 또 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기 좀 아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조금 분석을 해드릴 건데 네, 오늘은 좋습니다. 서브 종목으로 제가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가가 뭐 64,500원이기 때문에 현재가에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구체적인 이제 가격 전략은 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설명을 좀 드리고요. MLCC에 집중을 하자. 특히나 이제 전자 소재로만 생각을 했던 이
MLCC가 차량용이라든지 통신용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사막 콘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제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이번 주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해드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내일 오전 또 8시에 주말 또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또 갈구하시는 종목 상담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고 10시부터 또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